네, 오늘 4부 정치권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신 두 분의 용감한 사람들, 용자들과 함께합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남통영고성 지역위원장 함께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뭐 대통령 또 매일 조문도 가고 했는데 사과 메시지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사과한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주십시오. 불교 추모 네. 집회, 기독교 추모 집회에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들어가면은 대통령께서 분명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하시는 게 좋다. 공식적으로. 예. 이것은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사과라는 것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있는가, 또 그 진정성에 담긴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또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다 사과안에 담겨 있어야 그게 되고 사과에 포함이 돼야 된다. 또 예. 지속성도 있어야 된다. 지속성, 사과가. 예. 그래서 그런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 뭐 추모 집회에 가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사과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홍근 대표도 조금 부족하다. 왜 사과를 인색하고 주저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방금 조원진 대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네. 공식적인 사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사과에 대해서 개사가 빼고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사가 올려놓고 그 국민들 속을 한 번에 휘떡 뒤집어 놓았던 예. 그 사건 외에 뭐 조문 파동, 그다음에 욕설 파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뻗겨 나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보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 사과를 국민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20시간 노동시간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 불량식품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수많은 주석과 해설서가 떴지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또는 국민들에게 그 불편을 끼쳐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지나친 욕심인가 이런 측면을 그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안 그러면 대통령이 문제인가 저는 여전히 대통령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사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후보 시절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과에 우리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질 같은 거 뭐 파면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지난주만 해도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예. 경찰청장 뭐 그다음 뭐 몇몇에 대한 경질설이 이야기가 돌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진척과 새로운 그 의사 개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부터 경질을 해야죠. 그리고 새롭게 국면을 전환하고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한 번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 예. 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경찰국장 요런 재난과 관련된 그리고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다 경질을 해야 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많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고 진정성 없이 그냥 자신의 마음이 비통하다 이 정도로 던졌고 이걸 갖다가 주위 사람들이 사과라고 계속해서 포장하고 주석을 달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해설 쓸 필요 없이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안 하는데 무슨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선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할 수 있을지는 우리 양문석 위원장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제가 세월호 특위 간사를 해서 하셨습니다. 예. 국정조사 관련돼서 뭐 거의 외우다시피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예.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1차 책임은 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한테 예, 있다고요? 오세훈 시장한테 있는 거. 왜냐하면은 재난이 발생하던 예를 들어서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면은 네. 서울특별시장 중심으로 예. 그 팀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외국에 있었다는 맞습니다.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서울시가 도대체 그런 서울시장 없는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을 짜고 갔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자꾸 놓치던데 그다음에 경찰청장 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경찰청장이에요. 아. 왜냐하면 119 상황실이 각 시도별로 경찰청에 119 상황실이 돼가 있고 119 상황실에서 제가 119 상황실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로 코드가 딱 뜨면요. 벌써 이 제로 코드는 비상상태란 네. 말이에요. 제로 1이 아니고 그 코드 1이 아니고 코드 네. 제로가 뜰 때는 그럼 코드 제로가 떴을 때 과연 국가의 전반적인 이 관련 소방, 서울시 또 등등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본적인 실무의 최고 책임자는 서울시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다. 아, 두 사람. 그다음에 예.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컨트롤 타워 문제다. 아.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냐. 만약에 그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컨트롤 타워가 없고 예. 뭐 이번같이 재난 수준의 참사가 왔을 때도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인 경찰 라인, 네. 용산 또 용산 안에 지금 뭐 자료 조작 문제, 네. 은폐 문제가 용산서장, 있는 경찰서장 정보과 있죠. 관련 네. 또 서울경찰청장, 네. 서울경찰청장은 그 컨트롤 타워 최고의 핵심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네.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희건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부 행안부 장관. 장관요.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예. 왜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저는 뭐 조원근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모르는 대통령에 맞지 않다. 자 경제 부분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경제 외의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번에 국무총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 스스로가 사퇴를 하면서 해야 된다.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의 컨트롤 타워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좀 거죠. 꾸려야 된다. 두 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가 예. 아니고요. 저는 지금 그 조 대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예, 있는데 이제 그 경질 라인 또는 처벌 라인들이 국무총리부터 쭉 이제 그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동의를 하는 거고 네.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장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국민소환, 주민소환 해서 여기에 그 걸맞는 정치적 책임들을 그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물어야 된다. 네. 그래서 왜 저들이 집권하면 꼭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가에 대한 국민적 그 의구심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앞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오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가 같이 인터뷰를 상당 부분 그 많은 국민들의 속을 또 뒤집어 놓는 발언들이에요. 대통령 사과하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우쨌노 하고 또 남탓하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책임 라인에 대해서 너 다 외면하지요. 사과했는데 또 무슨 또 사과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된 비판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들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서 해설하고 포장하는 그러한 그 역할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집권 여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포장지로서 스스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설자로서 주석자로서 계속 등장하면서 더 많이 꼬인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가. 이 문제 이전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인식조차도 없는 집단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까지는 예. 비화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죠. 네, 총리. 한덕수 총리인데 그 총리에 대한 부분은 총리 스스로가 결정할 때가 됐다. 이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지금 같은 참사 네. 또 대외적인 지금 압박 그다음에 북한의 침략 징후 뭐 핵실험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정부에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한 본인 스스로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 네. 그것을 민주당에서야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문제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격받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다 이래 보지만은 그걸 윤석열 대통령으로 계속 몰고 가면은 민주당 또한 역풍 맞는다. 네. 이번에 촛불 집회 때 뭐 송영길 대표나 전 대표나 네. 박원권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는 커미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속되면은 민주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을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재발 방지인데 네.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서 오히려 세월호 참사 때 봤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은 이번 문제는 이 재난 사고도 아니잖아요. 건물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도심에서 사람이 그렇죠. 묻혀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뭐 민주당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럼 겁니다. 국정조사 지금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 부분은 나름대로 경찰에서 수사가 돼야 됩니다. 또 경찰이 이번에 검수완박 한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저는 검수완박 잘못했다는 거죠. 네. 자, 경찰이 비대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면 그 경찰 조직을 누가 견제할 거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찰 조직을 그만하셨습니다. 견제할 걸 네.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지금같이 경찰 조직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썩어버렸는데 제가 썩었다는 거는 보고 노장 대응 또 나름대로의 인식 자체가 기강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경찰 조직을 이렇게 키워놓은 문재인 정권은 아무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문제 때문에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고 경찰이 해야 된다. 어느 국민이 그렇습니까? 자, 지금 경찰은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 참사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은 이제 수사본부가 차려져서 경찰 수사본부가 차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경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검수완박에서 수정할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나서서 나서야 된다. 우리가 놓쳤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큰 참사에 대한 뭐 이번 같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셀프 수사가 제대로 잘못됐을 때 경찰 소위 상부에 있는 경찰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그 경찰 일반 경찰들의 영향은 일반 경찰들 다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네. 또 하나는 더 대안다운 대안을 내야 내세워놔라. 된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민주당이 나가면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양당 자체가 보기 싫다. 정치하는 사람 자체가 보기 싫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말씀 주신 겁니다. 예. 이 양당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일단 그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돼야 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일차적으로 그 수사 대상들이 수사 주체로 나서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반감들이 아주 클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찰에게 이것들을 다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거나 네.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는 기본적인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국정조사를 빨리 가동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현재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국정수사를 그 조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기본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 대표 말씀하셨던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민주당이 우리 남영희 그 미추홀 지역위원장이 네. 대통령실 탓이다라고 가장 먼저 올렸다가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한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모하고 애도하는 데 집중하자 하면서 싹 추모 애도로 싹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국힘당에서 먼저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쟁에 그 불을 붙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집단은 국힘이지 민주당이 아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상규명을 얼마나 해낼 것이냐. 이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들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이니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검수완박법을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게 지금 좀 문제 아니냐, 좀 조원진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의 그 추모와 애도와 그다음에 진상규명 이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수완박이니 이런 부분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전형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재 이 본질적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묻고 싶고요. 하나의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면서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 정쟁적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정부 여당의 지금 행태다.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희생자들에 대한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모두가 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자 표현은 그래야 하는데 양당 다 정쟁으로 끌고 갑니다. 왜? 죽기 살기로 이전부터 이 참사 나기 전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물론 못 서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정쟁을 끌고 가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은 셀프 지금 수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에 대한 셀프 수사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양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특검 들어갈 경우에는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답답해 하실 거예요. 네.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이라도 경찰의 지금 수사를 검찰에서 검수완박 일부 조정을 하면 됩니다. 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되는 거 이런 참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은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스스로가 경찰 인맥관계라는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네. 또 용산서의 정부과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 뿌리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수사에 부진하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 또 다른 수사들을 증거들을 드러내면은 그럼 경찰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이라도 요 부분만큼은 네.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검수완박을 꺼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같이 물타기 하겠다.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예. 단지 국민들이 바라는 거, 걸 해야 국민들이 된다. 걱정하는 부분이 경찰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검찰은
검찰의 수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근데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 이제 수사 다음에 예. 그 단계가 그래서 이제 검찰 제가 좀 수사가 말씀을 미진하면 드리면 바로 특검 들어갑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총경급 이상이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들어오는 부분에 경무관 대해서는 이상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 국민들이 설득이 가능한데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 이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적 편향성과 그 대통령 그 지원 기관으로서의 모습들, 독립기관으로의 모습을 전혀 배제한 대통령 지원 기관으로의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 또한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저 또한 셀프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의 공수처의 수사가 들어오고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국정감사나 특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공수처 문제는 공수처법에 이 수사는요. 네. 그 밑에 경찰부터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야 되니까. 119 상황실에서 접수했는 사람부터 제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수처는 그걸 손을 못 댑니다. 예. 그럼 수사가 또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를 일원화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어요. 뭐 경무관 영상서장 가능하죠. 이상급들은 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공수처가 분리해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효율성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가자. 그게 민주당이 항상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경찰에 의한 경찰 수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검수완박법에.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터져서 경찰의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살포 수사는 안 된다. 이 조항만 넣으면은 내일이라도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검찰 수사가 또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선까지 지금은 처벌을 해야 되죠. 네. 단지 그 도덕적인 책임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또 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는 거. 국민들이요. 지금 지지율 문제가 뭐 변동이 없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냐.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은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수도 서울에서 네. 156명이 돌아가시고 300명이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황에 뭐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소폭 두 정당 다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권 내부의 엄청난 결집들이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집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를 거치다가 네. 결정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진상 규명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28%에서 31% 이 사이에 현재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그 분들의 태도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식의 변화는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요 정도의 그 개념이지 잘했다, 잘 대처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곳곳에 있어서의 그 발생했던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들이 인식의 변화가 이제 태도의 변화로 바뀌면서 여론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고 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큰 사건이고 현재 그 집권 여당이 엄청나게 밀리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지했던 단단한 그 지지층들이 외려 결집하는 과정이다. 뭐 김영삼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 초원복집 사건하고 네. 유사한 그 이 과정을 초원복집 사건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네.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도청 봅니다. 사고가 터졌는데 사실 오히려 제가 볼 여론이 때는 전환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뭐 지지층들이 예. 결집했다. 저는 뭐 다른 생각이고요. 일촉즉발이다. 국민들은 이런 거죠. 추모 기간을 정해서 마음이 아프고 네. 무겁잖아요. 저도 이제 그 나이 또래 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프고 무겁다. 그러고 참 애도하고
뭐 명복을 빌고 더 아픈 것은 황당하다는 거잖아요. 황당하다. 황당한 사건이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황당한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그들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이 보이는 행태는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너무 많다. 또 국민들을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 병력이 뭐 필요가 없어서 있다든지 뭐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의원들 그래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뭐 그래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네. 국민들이 이 부분을 그냥 덮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조사, 수사를 지켜본다. 네. 그러면 그 수사를 지켜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수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참사를 잊으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될 길이 뭐냐? 명명백백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밝히는 거잖아요. 네.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게요. 사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단순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저질 끌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 그럼 국민들이 분노하는 단계가 하는데 그 분노가 민주당 때문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 20초 정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말씀하신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양 여당의 위원장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저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학신범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유. 무도한 학신범들로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행정적 책임들을 비켜 나가려고 하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책임 회피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그 지적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네. 없는 게 지금의 태도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자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예. 경찰, 검찰, 그다음에 네.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러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이제는 칼을 들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용자들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원지 대표님, 또 양문석 위원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